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 중국 지도부가 방공 식별구역 선포를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죠? 아주주간이라는 홍콩의 주간지가 최신호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오래전부터 방공구역 설정 계획을 가다듬어 왔고 중국 군부 쪽에서는 3, 4년 전부터 이 요구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주주간에 보도하고 대체로 비슷한 얘기를 그동안 해왔고요. 또 결정을 내린 후에 발표 기회를 엿봤을 텐데 지난달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중국이 공산당의 소위 삼중전회를 거치면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주주간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제1열도선, 일본의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을 잇는 그 선을 제1열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국이 돌파해서 바다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방공구역을 선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그 민항기들한테 그 중국의 방공구역 지키라 이런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예, 미국이 지난주에는 군사적으로 좀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예. 주말을 거치면서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한테는 중국의 비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권고하면서 중국의 제1열도선 돌파 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의 방공구역이 국제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건데요. 한국하고 일본은 자국 민항기들한테 비행 계획을 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두 나라의 입장이 조금 난처해졌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새로운 방공구역 발표 임박한 거죠? 예, 이번 주에 정부가 새누리당하고 협의를 한 후에 마라도 상공과 또 이어도 그리고 경남 홍도가 포함된 방공구역을 선포한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특파원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런 행보를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미국은 중국의 조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한 발 물러나려고 하는데 한국이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일본의 방공구역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또 이어도는 이번에 중국의 구역에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 부각된 이상 우리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영토 주권하고는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니까 세 나라,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하고 사전 협의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이른바 TPP 참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TPP의 성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TPP는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FTA인데 그중에서 미국하고 일본 사이의 교역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해서 사실상 미일 FTA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한미일 3국의 FTA가 되는 건데요. 한미 간에는 이미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일 FTA를 맺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TPP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최근에 방공구역 문제하고 겹쳐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외교적인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액수가
미국, 일본하고 무역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데 이 대중 경제 봉제 체제에 들어가는 게 과연 잘하는 거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그 미국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이해가 돼요. 미국 무역대표부의 프로먼 대표가 네. 한국의 관심 표명을 환영하지만 한국처럼 새로 합류하려는 국가는 기존의 12개 참가국들의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나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서 좀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만약에 한다면 기존 참가국들의 협상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쌀 같은 그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미국이 정치적인 고려만 했다면 그냥 무조건 환영해야 되는데, 한국이 들어오는 걸 환영해야 되는데 TPP 협정에 또 내부 논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영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이 새롭게 요구할 게 없으니까 비싼 참가비를 내라, 이런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잘못하다가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다 놓칠 수 있겠어요? 예, 명분으로 보자면은 방공무역 문제로 중국하고 껄끄러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미일 쪽으로 쏠릴 수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거니까 정치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과의 무역액이 그 어느 나라의 무역액보다 크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일본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우리 제조업이 피해를 보고 또 대일 무역 적자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오직 경제적인 고려만으로 나온 결정이라면 신중치 못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외교까지 다 고려한 거라면 왜 하필 이 방공구역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발표를 해야 됐나, 이런 등등 따져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국이 혼란스러운 태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총리하고 시위대 대표 사이에 회동이 있었군요. 태국에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스텝 전 부총리가 어제 저녁에 잉락 현 총리를 긴급히 만나서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잉락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 이렇게 시위대 쪽에 제안을 했는데요. 스텝 전 부총리는 담판 후에 인터뷰에서 그런 조치로는 시위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잉락 총리가 자기들의 요구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벌써 4명이나 그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시위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위대들은 선거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회 혹은 인민위원회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리와 강요를 뽑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잉락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이고, 이 탁신 진영이 2000년 이후 5번의 선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총선을 해도 잉락 총리가 재시민님 되는 게 확실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 입장에서는 선거 없이 그 국민의회를 만들자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거를 하면 집권당이 돈을 뿌려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선거 거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탁신 세력은 과거에 탁신을 몰아내는 군부 쿠데타까지도 지지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매표 때문에 선거를 못한다는 건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민주적인 선거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의회에서 총리 불신임안이 투표에 붙여졌었는데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결이 됐고요. 그 후에 시위가 더 격렬해져서 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판도 깨지면서 시위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군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군부는 왕족, 또 기업가들, 관료, 이런 사람들을 한편으로 하는 반탁신 세력인데요. 그래도 뭐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쿠데타를 또 저지를 기회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